12월 14일 최고위원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동부구치소에서 200명이 넘는 중국 폐렴 확진자가 나와서 우리 외국 국민들과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계시는 서청대 서울구치소의 상황들을 예의주시하고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방역 자체가 뚫려버린 겁니다. 전체 수감 인원의 5% 이상이 지금 동부구치소에서는 확진자가 발생을 해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됐습니다. 현재 중국 폐렴에 대한 문재인 정권의 무능, 무책임은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노영민 비서실장이라는 자가 국회에 나와서 8.15 태극기 집회에 나왔던 반 문재인 정부 태극기 세력들에게 살인자라는 말을 서슴없이 했습니다. 세계 선진국들이 지금 미국은 6급 해군, 유럽은 EU 연합회는 3억 해군, 일본은 1억 2천 해군,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말레이시아 등등 선진국들은 자국인의 2배 내지 3배 되는 백신을 확보를 했고, 벌써 미국과 영국, 이스라엘 등등에서는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됐습니다. K방역을 자랑하던 문재인 정권은 스스로 K방역이 허구였고 거짓이라는 것이 다 밝혀졌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K방역은 그야말로 국민을 속이는 기만술에 불과했다. 내년 하반기에는 웬만한 선진국 혹은 발빠르게 백신 확보에 나섰던 나라들은 이제 게임 체인지를 선언하고 중국 폐렴에서 벗어나는 발표들을 할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지금 실질적인 임상 통과를 다한 백신을 1회분도 계약을 못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은 중앙대책본부장이라는 정세균의 고백과 같이 내년 상반기, 내년 1, 4분기뿐만 아니고 내년 상반기조차도 백신 접종이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내로남불 정치를 뛰어넘어서 지금까지 대한민국 건국이에 이렇게 무능한 최고 권력자는 없었습니다. 자기가 생색내고 남이 써준 A4 용지 들고 자기 얼굴 낼 때는 화면 가득이 뉴스 시간마다 나와서 자화자찬하고 조금이라도 불투명하고 지도자의 결단력이 필요한 그러한 상황에서는 공수처, 법, 추미애, 난동과 같이 뒤에서 숨어서 아바타들을 조종하고 있는 문재인 씨를 보면서 이번 백신의 문제가 터질 수밖에 없다라는 확신을 가집니다. 앞으로 이 백신 사태는 대한민국의 제2의 제3의 백신 사태가 벌어질 것이다. 책임지지 않는 지도자, 결단력이 없는 지도자,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하지 못하는 지도자가 대한민국의 촛불 쿠데타를 통해서 권력 찬탈을 한 그 재앙이
대한민국에 다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국민들의 인내와 국민들의 고통만을 주장해왔던 문재인 정권의 민낯이 다 드러났습니다. 누구 한 사람 백신 문제에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위로 문재인 씨부터 강경화 장관, 박능우 장관, 또 총괄 대책본부장을 맡고 있는 정세균 총리, 그들뿐만이 아니라 백신 구매에 최일선에 있는 공무원들은 복지부동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위태롭게 했습니다. 그들이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위태롭게 한 살인자들입니다. 그들이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인 국민의 생명권을 박탈해버린 반헌법적 행위자이며 살인자들입니다. 이들에 대한 준엄한 법의 심판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현직 대통령을 탄핵시킬 수 있는 외부 내란의 죄에 해당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헌법적 가치를 지키지 않는 박근혜 대통령이 2017년 3월 10일 날 헌법재판소 이정미가 얘기하던 헌법을 지키려는 의지가 문재인 씨한테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 문제는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종식뿐만이 아니라 정권 퇴진 추후에 헌법 파괴자로서 국민의 생명을 앗아간, 국민의 생명을 위태롭게 한 그들에 대한 준엄한 법의 심판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우리 공화당이 처음 중국 폐렴이 우한 폐렴으로 불리던 당시 우한의 출입국자 전면 금지뿐만이 아니라 중국의 출입국자를 전면 금지한다. 항만과 항공의 전면 폐쇄를 요구했습니다. 결국 전 세계에서 가장 중국 폐렴을 잘 방역한 대만과 뉴질랜드는 중국의 엄청난 압박에도 불구하고 중국인의 전면적인 출입 입국 금지 조치를 했습니다. 중국의 무역 거래뿐만 아니라 중국인과의 가장 거래가 많은 대만, 뉴질랜드, 대만의 사망자가 10명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실질적인 방역의 기본이십니다. 우한 폐렴이 발병을 해서 전 세계가 경악에 떨고 있을 때 대구에서는 우한 수학여행단 몇백 명이 찾아왔습니다. 조기 중국 폐렴을 막을 수 있는 절호의 시기를 놓친 것 또한 추후에 법의 심판대에서 당당하게 밝혀야 됩니다. 무능한 정권, 부도덕한 정권, 폐륜의 정권이 들어서면은 국민들이 모든 책임을 져야 되고 국민의 생명은 그들의 정권 연장의 도구일 수밖에 없다라는 현실을 알아야 됩니다. 원래 사자성어가 아스타비입니다. 남의 말만, 남의 탓만 하고 제 눈에 있는 대들법을 보지 못하는 좌파들의 속성을 따갑게
따갑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K방역 홍보에 1200억을 써가면서 국민들의 눈과 귀를 멀게 하고 아직도 장기 집권에만 이 중국 폐렴을 이용하고 있는 정치 방역에 몰두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이 하루라도 빨리 그만두는 것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다, 이렇게 봅니다.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3년하고도 6개월이 지났습니다. 3년 6개월이 지난 지금 우리 공화당이 문재인 정권과 싸우고 정권 퇴진을 요구하고 탄핵 무효를 요구했던 그 3년 6개월 전에 상황과 우리 공화당이 주도했던 것이 무엇이 틀렸습니까? 지금 정치권의 이름을 오르내리는 국민의힘 혹은 바깥에 있는 국민의당 안철수, 그들이 했던 말들은 다 헛구였고 다 거짓이었어요. 그들이 했던 모든 행동들은 지금 보면은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을 도와준 탄핵의 거짓 불법을 덮고 탄핵의 강을 건너자면서 권력 찬탈 세력들을 도와준 결과밖에 주지 않았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안철수 씨가 서울시장 야권 후보로 출마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안철수 씨한테 뼈아픈 몇 가지 말을 충고하겠습니다. 첫째, 안철수 씨가 양보했는 서울시장 자리 성추행으로 자살로 생을 마감한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를 어떻게 말아먹었는지, 서울시를 어떤 지경으로 만들었는지 한 번이라도 양심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서울시장 야권 후보가 아니라 정계를 은퇴하는 것이 양심 있는 정치인, 양심 있는 자의 행동이다. 본인이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 서울시장 9년의 시간을 보내게 하고 서울시장의 가장 추악한 모습을 보였던 그 시장에게 양보했는 정치적인 행위는 안철수 씨가 정계 은퇴를 선언하는 것이 그거에 대한 국민께 사죄드리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탄핵 정국에서 추미애가 영수회담을 제안하고 문재인 일파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주저하고 있을 때 끝까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자고 주장했던 자가 바로 안철수입니다. 그 안철수의 행위는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파쇼 정권을 탄생시키는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안철수 씨입니다. 최소한의 양심이 있고 최소한의 국민에 대한 도리가 있으면은 감히 다시 정치를 하겠다고 국민 앞에 쇼하는 행동은 하지 않는 것이 국민에 대한 마지막 봉사의 길이다. 국민께 썩고 대지하고 야당 단일 후보가 아니라 정계를 떠나고 본인의 잘못된 판단이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는지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용서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몇몇 정치인들이 잘못된 판단으로 나라가 망하게 생겼지 않습니까? 체제가 무너지고 역사가 뒤집히고 자유민주주의라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인 상권 분립이 무너지는데도 대한민국은 그렇게 만든 장본인들에 대한 탄핵 주동자들에 대한 한마디의 비판도 하지 않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그걸 계기로 우리 공화당이 걸어왔던 길은 위대한 진실과 정의의 투쟁이었고, 그 진실과 정의의 투쟁에 함께했던 우리 공화당 동지들은 대한민국을 살릴 유일한 저항 세력이고 유일한 투쟁 세력이라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안철수 씨는 아직도 대한민국에 간첩이 없는지 다시 한 번 더 묻고 싶습니다. 안철수 씨는 대공수사권 폐지가 간첩 없는 대한민국에서는 당연히 폐지되어야 되는지도 다시 한 번 더 묻고 싶습니다. 자아도취, 자기의 생각에 빠져서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또다시 무능한 자가 서울시를 맡으면은 서울시는 이제 나락의 중심으로 떨어집니다. 제발 국민을 위한 그러한 정치인들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런 나라는 없었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같은 이러한 정당도 없었습니다. 자당이 공천했는 수도 서울의 박원순 시장은 성추행 혐의로 자살했습니다. 해양도시로 자랑스러운 다이나믹한 부산 시민의 녹취를 한 오고든은 본인이 성추행했다고 시인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문재인 씨하고 경선을 치르면서 차기 대권 운운하던 안희정 충남지사는 성폭행범으로 감옥 가 있습니다. 나라가 미쳐도 이러한 정당이 도대체 살아있다는 것이 상식으로 통하는 겁니까? 보수 정당이 이랬으면은 물론 이거보다 탄핵 정국에서 김무성, 유승민과 같은 배신자 역적들도 있었지만은 상식이 통하지 않는 나라가 이게 나라입니까? 아니 국가의 특별시, 서울특별시나 부산광역시나 충남지사 지도자급이 대놓고 성추행 상황이 벌어지고 하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장차관들은 이게 뭐 아무것도 아닌 듯이 범죄 유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술 취해가 자고 있는 사람 끼웠다고 택시기사 목덜미를 쥐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어요. 다른 일반 시민들이 그렇게 했으면은 특별가중법에 의해서 법의 처벌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검찰은 왜 법무부 차관에 대한 실사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택시기사한테 어떻게 합의를 받는지 밝혀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게 법이 살아있는 나라죠. 병창면이라는 자는 국토부 차관 내정자라는 자가 구의역 김모군의 비정규직의 아픔을 국민들이 다 알고 열악한 환경에서 교대 인원이 없는 2인 근무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억울하게 참사를 당한 김모군의 죽음에 대해서 막말을 내뱉은 자예요. 이러한 자를 대놓고 장관 후보자로 내정을 하고 청문회 준비를 한다는 겁니다. 위안부 할머니들
등을 치고 그것이 법적 문제가 되어가 있고 그중 할머니 한 분이 양심 고백을 했고요. 며칠 전에는 위안부 할머니한테 연락도 안 하고 할머니 생일 와인 파티를 했는 자가 윤미향이라는 자가 버젓이 국회의원에 대해서 떠들고 있단 말이에요. 검찰개혁이라는 목소리를 높이면서 한 번도 보지 못한 추악한 짓을 했는 추미애라는 장관은 자기 대권력에 눈이 멀어서 검찰개혁이 아니라 검찰을 무력화시키고 권력 게이트들을 덮어버리기 위한 망나니의 칼을 쥐고 온 나라를 시끄럽게 했는데 대통령이라는 자는 사회를 피한 추미애 보고 위대한 결정을 한 사람이라고 대단히 이상한 나라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겁니다. 이 정도 같으면 문재인 정권을 끌어내려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상식이 살아있고 정의가 살아있고 진실이 살아있는 나라 같으면은 이 정도 같으면은 국민의힘 국회의원 103명이 국회의원직을 던지고 103명 전체가 천막당사 치고 단식에 돌입해도 될까 말까 하는 거 아닙니까? 저항하지 못하고 이 추운 겨울에도 우리 공화당 당원 동지들은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정의의 싸움을 처절하게 하고 있는데 싸울 수 있는 길이 없다고 얘기하면은 국민의힘을 해체하고 우리 공화당으로 다들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싸우는 방법을 다 가르쳐 줄 테니까. 얼마 전에 조영 원내대표가 이번에 악법 중에 악법들 다 방어하지 못하고 권력에 굴종하고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장기 집권 업무의 악법들 그냥 원산 쳐다보듯이 필리버스터라는 그러한 소극적인 방법으로 저항하다가 힘이 없어서 도저히 저항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지탄을 받으니까 국민들이 국회의원 103명이 됐는데 지금까지 야당이 국회의원이 100석이 넘은 적이 그래 많지 않습니다. 그때도 목숨 걸고 저항하고 싸운 거예요. 지금의 대한민국이 그렇게 싸운 겁니다. 힘이 없다고 공문이 내리니까 국민들이 용서가 됩니까? 국민들의 지탄을 넘어나기 위해서 문재인 퇴진, 국민운동 본부 투쟁하자. 사람 지금 10명도 못 모이는데 장애투쟁하자고 말만 하고 구체적인 방법 실행하지 않는 아니 그 장애투쟁하는 대상들이 누구예요? 조직도 없고 당원도 없고 그런 사람들한테 장애투쟁하자고 선언만 던져놓고 면피하려고 하는 그 꼼수 문재인 좌파 파쇼 정권이 꼼수를 하고 국민들 속을 뒤집어 놓으면은 야당은 정정당당하게 국민만 바라보고 가면 되는 겁니다. 국민만 바라보고 정의롭게 행동하면은 국민들이 인정을 하는 거예요. 야당이 눈에 진짜 국민들을 분노하게 하는 매일 분노하게 하는 일들이 터지는데 제1야당이라는 자들이 꼼수 정치를 했어야 되겠습니까? 원래 우리 공화당은 서명활동을 통해서 원래도 지속적으로 당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선관위에 2019년 선관위 보면은 제가 안철수 씨한테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정당에 수많은 정당 중에서 서울 지역에 당원이 제일 많은 데가 더불어민주당, 두 번째가 자유한국당, 그 다음이 우리 공화당입니다.
전체 당원 숫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책임 당원은 훨씬 많고, 제1야당, 여당과 제1야당을 제외하면은 누구하고 도대체 야권 통합을 하겠다는 거예요. 주영이는 도대체 누구하고 반문연대 문재인 퇴진 투쟁을 하겠다는 겁니까? 용기 없고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한테 겁이 나고, 제가 21대 국회의원들은 목숨 걸 사람들만 21대 국회에 들어가야 된다, 그런 사태가 올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무슨 중도 좌파 정체성도 모호한 비대위원장, 정체성 모호한 사람들 공천해가지고 작탕당을 만들어 놓고 투쟁하지 못한다고 얘기하는 그러한 안목을 가지고 무슨 정치를 합니까?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벌써 공수처법 연동형 비례대표제 할 때 그들의 장기 집권 업무가 나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붕괴, 역사 침탈이 당연히 나올 거라는 생각을 하면은 그런 각오를 가진 사람들이 국회를 들어가서 일당백의 마음으로 싸워야 되지 않습니까? 전부 어디 갔는지 굴종이나 하고, 예산 야합해가지고 정부가 올린 예산보다 추가로 예산을 더 드린 적이 있습니까? 정부가 올린 예산에 최소한으로 예산 삭감을 통해서 보이기라도 하는데, 이놈의 제1야당이라는 데는 정부 예산보다 2조 더 가까이 추가 예산 받아서 전국에 있는 국민의힘 국회의원 지역에는 예산 받았습니다. 10억 받았습니다. 50억 받았습니다. 이따위 현실 인식을 못하는 자들이 국민을 대변해서 정치를 한다고 하니까 국민들이 속병이 나지 우라통이 터지는 거 아닙니까? 저는 우리 공화당 동지들과 자유우파 국민들에게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시라는 겁니다. 우리 공화당이 8월 30일 창당해서 3년하고 6개월째 들어갔습니다. 우리 공화당이 한 번이라도 부정부패에 연루가 됐다든지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켰다든지 투쟁하는데 투쟁을 하지 못했다든지 불의하고 거짓에 맞서 싸우지 못하는 그러한 굴종을 한 적이 있습니까? 이제 국민께서 선택하셔야 되는 거예요. 또다시 성추행범한테 시장 양보해서 서울시를 이따위로 만들어버리고 국민들을 아프게 한 그런 자,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끝까지 탄핵해야 된다고 떠들었던 그런 자가 안철수입니다. 대한민국의 간첩이 어디에서 했던 그러한 썩어빠진 안보의식을 가지고 있는 자가 대한민국의 수도에 시장을, 그것도 야권 통합시장을 하겠다고 하는 그 뻔뻔함에 치를 떠는 겁니다. 우리 공화당은 앞에 따뜻한 안방보다는 광야 찬바람을 쐬더라도 불의와 거짓에 굴종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오늘 이 전단지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전단지 내용이 굉장히 우리 한상수 교수께서 검증을 다 하시고, 앞장은 탄핵은 거짓 불법 권력 찬탈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은 법치를 가장한 정치 보복이다. 그래서 탄핵의 부당한 내용들을 소상하게 적어놨습니다. 뒷장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악행, 10대 악행과 10대 악법을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우리 동지들께서 여러 가지 모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 공화당에 있으신 분들도 우리 공화당과 가까운 분들도 지금 중국 폐렴의 확진으로 우리 중앙당이나 시도당도 긴급 준비에 들어가 있고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전단지가 100만 명의 대한민국의 국민이 보실 수 있도록 이 전단지를 국민들께 이 목소리, 진실의 정의의 이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당원들의 총결집과 행동을 바랍니다. 우리 공화당은 말로 하는 정당이 아닙니다. 우리 공화당은 행동하는 정당이고 우리 공화당은 당원과 함께하는 정당이다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당대표로서 참 얘기하기 싫은 얘기가 우리 공화당의 자금 문제입니다. 저도 차입금 날짜가 벌써 이미 지났습니다. 그런데 저는 뭐 최대한 미뤄둔 상태고 아무튼 약속드린 대로 3월달까지 비펀드나 차입금 나머지 남은 부분에 대한 갚는 것이 마무리되기를 바라는 입장이고 당대표로서 대단히 이런 말씀을 드리기를 저는 정말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중국 폐렴 정국이 길어지고 경제가 어렵게 되고 그러니까 당에 대한 걱정들은 많이 하시지만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자금을 함부로 집행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 전에 어떤 인사들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공화당 자금에 충격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서명대를 통해서 당원들이 계속 가입을 하고 또 어려운 상황에서도 당을 걱정해서 당비와 특별당비와 후원금을 지원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당은 이 정의롭고 진실되게 또 부정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재정이 있어야 됩니다. 또 우리 공화당이 어떤 좌파 언론들은 물론이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원죄가 있는 언론 방송들이 의도적으로 우리 공화당을 극으로 몰고 보도하지 않는 사태에 대처하기 위해서도 많은 광고와 많은 활동, 많은 행사를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준비하는 일들이 많고 또 그렇게 정당이 가기 위해서는 어려운 동지들께 또 우리 공화당과 뜻을 같이 하고 있는 국민들께 어려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최고위원회에 있었고 오늘 당대표로서 그런 말씀을 송구하게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아무튼 당이 깨끗하고 또 정의롭고 진실된 정당으로 거듭나고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거짓 탄핵을 밝히고 명예회복을 하는 그날 또 대한민국의 정의로운 저항 세력으로서 버티기 위해서는 저를 비롯한 최고위원분들 또 시도당 위원분들 당 사무처 분들은 그렇게 두려움이 없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것 또한 저의 운명이라 생각을 하고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습니다.
당원 동지들께서 힘드시지만 우리가 좀 더 하나로 결집해서 뭉쳐주시기를 바라고 많은 특별당비와 후원도 부탁을 드립니다. 요즘 이런저런 유튜브들 이런저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어느 유튜브에도 치우치지 않습니다. 어떤 유튜브에 대해서는 경고도 하고 이제 우리 공화당 동지들의 수준이 상당히 높고 그렇기 때문에 막말, 욕설 우리 공화당을 좋아하는 유튜브 분들은 그러한 막말, 욕설 방송은 자제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발단을 제공한 유튜브에 대해서는 대단히 심각하게 우려를 표합니다. 우리 공화당은 좌파들이 우리 공화당을 쳐들어왔을 때도 경찰의 공권력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우리 공화당 당원들이 몸으로 막아냈어요. 그런데 그 유튜브 때문에 우리 공화당의 사무처가 경찰을 3번씩이나 부르는 사태가 벌어졌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 중앙당 사무처 사람들이 그렇게 가볍게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제가 중앙당 사무처 분들한테 당원들을 친가족같이 모셔야 된다. 당원들의 목소리 하나는 현장의 목소리이기 때문에 다 들어야 된다. 우리 공화당과 함께하는 유튜브 분들의 그 고통스러운 그러한 투쟁도 우리가 높이 평가해야 된다. 이런 말들을 수도 없이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거짓으로 호도하고 당을 음해하고 없던 사실을 있는 양 만드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준동의 꺾일 우리 공화당이 아니라는 것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의문이 있는 분은 사무총장한테 찾아오셔서 그 과정들의 설명을 다 들으시면 됩니다. 바깥에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지 마시고 과정들이 어떤 과정이 어떻게 일어났다는 분명한 말씀들을 들으시면은 이해를 하실 겁니다. 우리 공화당은 좌파 독재 정권, 부도덕한 정권하고 싸우는 정당이에요. 절대 거짓이나 당의 음해에 함부로 당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특히 당대표로서 저는 원칙을 지킵니다. 어느 유튜브에 치우침이 없습니다. 저는 다시 한 번 더 우리 공화당의 초심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좌파들하고도 싸우기 힘들어요. 수도 없는 경찰, 검찰 고발을 받으면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접니다. 우리 공화당을 아끼는 유튜브들끼리 혹은 당원들끼리 그렇게 욕설하고 그렇게 싸우는 것은 제가 버텨내기 힘들어요. 다시는 이러한 논쟁들이 벌어지지 않기를 동지들과 국민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동지들께 연말 또 연초에 가능한 한 식사 관련 모임들은 자제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 오늘까지 약 보름간 우리 공화당 중앙당은 초비상사태에 있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다행히 알려진 분들
분들을 제외하고는 더 이상 확진자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만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사항이라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화당 조직위원장에서 당협위원장 승인 요청이 4건이 들어왔습니다. 대구 중구 남구의 정윤하 조직위원장, 대전 중구의 박태우 조직위원장, 대전 유성구 갑의 양순옥 조직위원장, 경남 거제시의 이익환 조직위원장, 이 4분의 조직위원장에서 운영위원장으로 운영위원 회의를 거쳐서 추천이 들어와서 오늘 사전 최고위원회에서 이 4분에 대한 승인을 의결했습니다. 이 4분의 당협위원장 승인권을 상정합니다. 사전 최고위원회 만장일치로 이 승인권에 대해서 이가 없었음을 말씀드리고 4분을 우리 공화당 조직위원장에서 당협 운영위원장으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이 정당 당원 전체 당원과 정당의 전체 당원 숫자와 작년 연말 기준입니다. 올 연말 돼야지, 내년 초 돼야지 2020년 당원자 숫자가 나옵니다. 전체 당원도 3이고 책임 당원도 3이고 또 하나 서울시의 당원 부산 이번 보궐선거에 있는 당원 부산이나 서울의 당원도 지금 당이 해체된 정당을 떼놓고는 다 3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튼 제3정당으로서 의석은 없지만 제3정당으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하겠습니다. 우리 공화당을 아무리 거꾸로 몰고 그들이 덮으려고 해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진실이 살아있고 정의가 있는 겁니다. 또 우리 공화당의 행동 하나하나가 국민들께 진심으로 다가가고 있다. 또 행동하는 정당이고 저 사람들은 참 불굴의 의지를 가진 무서운 저항 세력이라는 각인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동지들께서 또 자유파 국민들께서 힘들더라도 우리 공화당에 힘을 실어주시면은 지금 현재 제3의 정당이 이제 나아가서 제1의 집권 여당이 되는 날이 그렇게 멀지 않았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대한민국의 72년 대한민국 건국 이후에 대한민국이고 그것이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을 믿고 대한민국 국민을 믿으시면 된다고 봅니다. 그 속도가 어떨 경우는 늦고 답답하지만은 우리 그 가는 길이 옳은 길이고 정의의 길이라는 확신을 가지시고 작은 사소한 개인적인 이기주의나 이타심은 버리시고 하나로 나를 구한다는 후국의 열정 하나로 함께해 주기를 바랍니다. 또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 탄핵 무효 박근혜 대통령께 자유를 일하는 대형 크리스마스 트리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형 트리 점화식은 23일날 12월 24일날 점화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장소는 추후에 연락을 해드리겠습니다. 워싱턴의 광고판에 박근혜 대통령의 인권 정치 보복에 대한 메시지 워싱턴 광고판에 광고를 할 계획입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께서 3년 10개월째 정치보복을 당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은 해야 됩니다. 지금 미국 정부가 혼란을 겪고 있지만은 새 정부가 들어서든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을 하든 미국의 의회, 유엔 쪽에다가도 박근혜 대통령의 억울한 인권 탄압의 상황, 또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정치적인 정적에 대한 악랄한 정치 보복에 대해서 우리 공화당의 다방면의 활동을 또 청원을 할 생각입니다. 원래 가기 전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무죄 석방 천만의 무죄 석방 본부에 서명대 전달식도 서명부 전달식도 원래 가기 전에 하루 잡아서 원래 서명대에 유종의 미를 거두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서명대가 답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열정과 예당심과 애국심이 없었으면은 우리 공화당이 불과 3년 반 만에 제3당으로 이렇게 자리 잡기 힘들었을 겁니다. 명실상부한 제3당으로서의 정치적인 비중이 있는 역할들과 지중 있는 활동도 함께 해 나가겠습니다. 끊임없는 좌파들의 공작이 있지만은 흔들림 없이 매진하겠다, 투쟁하겠다는 것도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공개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